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험준한 산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지형이 어떻게 문명을 빚어냈는지 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꼭 수수께끼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해답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주 독특한 지형, 그 땅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들이 살았던 땅부터 봐야 해요. 바로 여기, 발칸반도입니다. 그럼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과제, 바로 그들의 지형을 한번 들여다보죠. 한번 비교해볼까요? 다른 거대한 제국들은 보통 넓은 평야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통일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는 완전 달랐어요. 험준한 산맥이 마치 거대한 자연의 벽처럼 공동체들을 다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옆 이탈리아 반도만 봐도 지형이 훨씬 개방적이라서 결국 로마라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지형의 차이가 정말 완전히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분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 고립이라는 게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문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고립된 땅, 이 주머니 같은 곳들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았을까요? 이게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요. 처음엔 그냥 작고 흩어져 있던 농촌 마을들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마을이 커지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고라라는 시장이자 광장이 생겨나면서 공동체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각자만의 정부와 법을 갖추면서 완벽하게 독립적인 하나의 작은 세계, 바로 도시국가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들은요, 스스로를 그냥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 스파르타 사람, 이렇게 독특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라는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수백 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자이크 조각처럼 쫙 펼쳐져 있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폴리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랑은 좀 달랐어요. 이건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민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훨씬 강했죠. 처음에는 적이 쳐들어올 때 피하던 방어용 언덕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그곳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1000개 이상.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성기 때는 식민도시까지 다 합쳐서 지중해 전역에 이렇게나 많은 독립폴리스들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폴리스는 시민이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수준이었고요. 또 어떤 곳은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시민 인구만 2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시국가였죠. 자, 바로 이 지형이 만들어낸 독특한 정치 구조 덕분에 인류 역사상 엄청난 혁신의 불꽃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개가 넘는 독립국가가 있다는 건 말하자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거대한 사회 실험이 1000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각 폴리스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실험들이 낳은 결과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테네에서 태어난 민주주의입니다. 데모크라티아,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이 바로 이때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늘날과는 좀 다른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핵심은 이 세 가지 기관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민회, 행정 실무를 맡는 평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이 돼서 재판하는 민중재판소. 바로 이 세 기둥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었죠. 물론 한계는 있었어요.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시민 남성이라면 누구든 직접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치적인 자유는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그야말로 불을 지핀 거죠. 바로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더 이상 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소피스트들이 남긴 유명한 말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정말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 고대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수많은 폴리스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된 아이디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히 서구 문명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이상부터 시작해서 철학과 과학의 기본 개념들, 심지어 도시 한가운데 광장을 만드는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쓰는 언어, 예술, 건축 원리, 그리고 시민이라는 개념 그 자체까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폴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나 그 유산이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은 험준한 돌과 바다, 즉 지형이 폴리스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하지만 결국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험하며 만들어낸 생각이 지금의 우리 세계를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공동체라는 건 단순히 모여 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걸 바로 폴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셈이죠. 어쩌면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 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명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